문화 초대석 시간입니다. 문화와 사회, 정치과학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사들을 초대해서 명사의 삶과 철학 그리고 화제 이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명대학교 오거돈 총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총장 임기를 시작한 지가 벌써 넉 달 조금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장님. 예, 아주 참 세월이 빠릅니다. 처음에 총장 제의를 받고 꽤 오랫동안 고민을 하시다가 제안 수락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예. 사실 금년 초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동명대학교 총장으로 총장을 맡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네. 그런데 전혀 뜻밖의 어떤 동명학원 쪽의 제의를 받고 제가 잠깐 고민을 하긴 했지만 예. 정말 이거야말로 제가 나가야 될 길이다 하는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기꺼이 수락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사회가 열리고 네.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총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셨군요. 한 4, 5일 정도의 그런 참 극적인 순간을 갖게 됐죠. 네. 총장으로 이제 임기를 시작하시고 그야말로 겸손의 말씀으로 오히려 더 영광된 총장 자리에 제안을 수락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좋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여러 총선을 앞두고 예. 여러 그 참 정치권에서 많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시장 선거에 3번 나갔죠. 오로지 부산 발전을 시키는데 제가 가장 큰 자신 있다 하는 예. 그런 생각에서 시장 선거에는 3번 나갔지만은 총선이나 이런 가장 그 정치적인 그 현실 정치에는 저는 아예 그 처음부터 뛰어들지를 않았습니다. 예. 해서 이번 총선에도 저는 제가 출마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참 이걸 거부하기가 대단히 힘이 들었고 했습니다만 이 대학 총장 제의가 옴으로써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잘 해결이 됐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저로서는 참 기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제가 평소에 꿈과 희망을 잃고 살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가 나름대로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좀 일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보람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대학 발전에 집중하고 힘쓰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이전에도 총장님은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적이 있기 때문에 국립과 또 사립대학을 운영면에서 비교해봤을 때 좀 다른 부분도 있으실 테고요. 학교 발전을 저해하는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들을 분석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4년 전에 국립대학인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을 했었죠. 예. 그런데 그 후에 지금 이 사립대학인 동명대학교 총장으로 부임해서 보니까 이 대학의 환경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게 지금 모든 대학이 지금 고비를 넘구는 이런 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 국립대는 그래도 이 뭡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갈 곳이 있죠. 그렇죠. 예. 이 국가라고 하는 이런 이 막강한 이 후원 세력이 있기 때문에 예.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예산이 부족한 대로 이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는 중앙정부를 찾아가서 이 해결을 해달라고 때를 쓸 수가 있죠. 예. 그러나 이 사립대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 기댈 곳이 별로 없습니다. 예. 이 재단도 지금 모든 대학들이 다 공통적입니다만은 이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하는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국립대학 총장을 할 때에도 사립대학이 저렇게 운영하는 걸 보니 참 그 신기했습니다. 뭔가 하니 이 등록금이 2배 내지 3배가 되는 그 사립대학을 어떻게 이렇게 무난하게들 잘 운영하고 있는지 그래서 했는데 사실 요번에 와서 보니 정말 우리 동명대학교의 교우 직원들도 매우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참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그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더 대학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애써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갈수록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때문에 또 지역 인재가 떠나고 있는 어떤 이런 악순환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방대학도 뭔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지방대학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그 지역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하고도 연관되는 거죠. 예. 이러한 그 선순환 구조, 경제가 상승이 되면은 좋은 인력들이 필요하고 그러면은 대학에서도 취업률도 올라가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경제 사정이 좋아져서 대학에 입학생도 많아지고 하는 이런 식의 그 선순환 구조를 걷게 되는데 지금은 모든 지역이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립대학들이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육부의 기본적인 방향도 지금 학령 인구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이 대학의 정원을 줄이느냐에다가 지금 포인트를 맞추고 있죠. 예. 이래서 정부의 이 연구 사업의 경우에도 이 정원을 줄이는 걸 조건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경쟁을 붙이곤 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지금 계속 지금 이 대학의 이 정원이 줄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등록금 수입이 또 줄게 되고 이래 되니 점점 재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막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네, 지방대학의 재정도 어렵고요. 예, 학생들도 어렵고요. 그렇죠. 지역 경제 상황 이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 우리 대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막 2가지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 하나는 각 대학의 어떤 특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찾아내가지고 그걸 잘 살려나가는 것이죠. 특성화. 네.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부산서 1등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1등 나아가서 세계에서 1등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대학이 계속해서 존속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대학은 수명이 길고 또 발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그 반면에 특성화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대학은 정원을 줄이거나 통폐합을 해서라도 그 특성화 방향을 계속 찾아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지방 대학이 앞으로 살려고 하면은 학생 정원은 줄더라도 이 성인 교육을 계속 확대를 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평생 교육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직업을 갖는 경우에도 한 가지 직업만 갖지 않죠. 어떤 분들은 뭐 2개, 3개, 4개, 5개의 직업을 갖는 뭐 이런 새로운 변화들이 계속 됩니다. 또 과거에는 60세면은 뭐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풍토였지만은 지금은 80세까지도 일을 하는 뭐 이런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우리가 대학만 졸업을 했다고 해서 그 하나의 직업만 가지고 우리는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평생 교육을 해야 되고 하는 막 이런 측면에서 볼 적에 이런 부분을 우리 이 지방의 사립 대학이 맡아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동명대학교는 잘하고 있죠. 취업률이 부산, 울산 사립대 중에서 자료를 보니까 2년 연속 1등입니다. 여러 가지로 예.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비결이 지금 말씀하셨던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또 성인 교육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00세 시대에 걸맞는 계속 교육, 성인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또 계속해서 지금 1등하고 있는 2년 연속 1등하고 있는 사립대의 어떤 명문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한 총장님의 역할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총장님은
부산의 현안을 꿰뚫고 있고 해수부 장관을 포함해서 그동안 경험이 또 다양하기 때문에 해양 산업의 육성이라던가 또 조선 해운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이나 인재를 키우는데도 남다른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해운 조선 경기가 지금 최악의 상황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대형 3사 그 대우조선, 현대 또 한진과 같은 삼성과 같은 이런 조선소들이 지금 급격한 어려움이 겪고 있고 예. 이제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아주 이 퇴직자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어떤 예. 통계에 의하면은 30만 정도 될 기다. 어떤 사람은 20만이 될 것이다 하는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 우리 대학이 중심이 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에서 뭔가 새로운 비전을 내놔야 된다. 이런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예. 지금 내놔야 된다고 해서 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지고 검토한 결과 첫째로 우리가 제안한 방법은 이 선박 수리 산업을 포함한 해양과 물류에 관련된 이 직업들을 을 수행할 수 있는 이 재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예. 이런 조선 해운이나 조선 기업으로부터 퇴출돼 나오는 분들을 예. 이런 전문 재교육을 통해 가지고 하는 그런 해양산업 기술 인력 지원 센터를 지금 설립을 해서 앞으로 계속 공급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해양 비즈니스 육성 사업단을 설립을 해가지고 해양 및 물류 분야를 특화하고 관련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이러한 계획들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부산시 또는 해양수산부 그리고 산업자원부 등과 지금 협조를 하면서 이것을 국가 정책으로 반영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동명대학교 오거돈 총장과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이 시각 도로 상황을 정리를 하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도 통신원이 동성로 쪽을 지나면서 동성고등학교에서 대우자동차 양방향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이 많아서 지금 중앙선을 넘어서 이동하고 있어서 위험하다는 현장 제보를 알려왔고요. 진남로 쪽 문현 현대 2차 아파트 쪽에서 태평양 고개 방향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울숙도대로 쪽으로 구평고개에서 사하경찰서 방향으로 정체되고 있다고요. 김현철 씨 알려왔습니다. 그 이외에 낙동대로 대티터널에서 서대신 교차로 방향으로 교통량은 많지만 현재 소통이 잘 되고 있고요. 대영로 쪽으로 부산터널에서 동대신 교차로 방향으로 원활하다는 현장 제보 들어와 있습니다. 김민호 씨는 보수대로 이동을 하면서 구덕터널 쪽에서 구덕 사거리 방향으로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현장 제보 알려왔습니다. 낙동 남로 강서경찰서에서 성산 삼거리 방향으로도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명사 초대석 이어가겠습니다. 동명대학교 오거돈 총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총장님 부산의 현안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총장님께서 한일 해저터널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한일 해저터널 건설이 새롭게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이 한일 해저터널 문제를 제가 강하게 하자고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예.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거꾸로입니다. 예. 저는 요번에 일본의 큐슈 쪽에서 이 한일 해저 터널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민간 단체의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이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예. 첫 번째 조건은 우선이 남북 통일이 돼야 된다. 최소한도 남북 종단 철도가 연결이 돼서 그 철도가 유라시아 횡단철도와도 연결이 되고 하는 등과 같은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면 한일 해저 터널을 만들 명분이나 이 실리가 매우 적기 때문에 예. 이 본격적인 논의가 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일본 쪽에서도 이 남북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이 북쪽에 대해서 같이 압박을 하고 북쪽을 변화시키는데 힘써달라는 그런 이 요청을 했고 예. 또 두 번째로는 이거는 한일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중일 동북아 이 경제 공동체, 동북아 물류 공동체의 이 공통적인 이 사업이기 때문에 예. 이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신뢰와 이런 그 사랑이 함께하지 않고는 이런 본격적인 대화가 되기는 어렵다. 지금 보면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의 지금 갈등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이래서 이러한 그 신뢰가 확보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일본 측의 이 반성을 사실은 촉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결자 해지다. 예. 이런 모든 원인이 일본 쪽에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앞장을 서라.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이 요즘 지진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이 장거리 터널을 만드는 경우에 있어서의 안전에 대한 확실한 그 담보가 돼야 된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선행이 돼야 비로소 이 한국과 일본 간의 이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가 있다. 하는 막 그런 걸 강력히 주장했기 때문에 예. 이러한 조건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바로 일본이 시행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런 한일 해저 터널을 제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예. 논의를 하려고 해도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니 일본 쪽에서 좀 반성을 하고 앞장을 서주세요 예. 하는 막 그런 취지의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한일 해저 터널 건설의 긍정적인 효과를 논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전제 조건, 선결 조건들이 먼저 생각이 돼야 된다. 그렇죠. 라는 주장을 예. 해주셨고요. 예.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요. 신고가 지금 가덕도에 유치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우리 시민들이 집결해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응원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한 입장도 좀 듣고 싶네요. 예. 이 시민 국골기대가 어제 이 광복동에서 아주 3만여 명이 모여서 열렸습니다.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이러한 문제야말로 시민들이 이렇게 경기도 좋지 않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여기에 나와가지고 골기대를 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기의 직을 걸고 우리 시민의 의견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진정으로 시민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대변해 왔던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데 대하여 저는 우선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김해공항이 앞으로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부산 지역 내에서 가덕도에다가 공항을 옮기겠다는 문제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대구 경북까지를 포함한 협의체를 만들었느냐부터 저는 이거는 잘못 판단한 것이다. 정치적으로 대단히 미숙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막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이 평가 기준이나 평가에 대한 가중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이걸 공개를 하고 그 평가 기준부터 어떤 공감대를 만들어서 그 모델을 적용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평가 기준 자체를 완전히 보완을 유지해 놓은 상태에서 참 그 이런 문제에 대하여 수용해라 말하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네, 우리 생각을 합니다. 총장님의 말씀 또 항공 전문가 집단에서도 또 이 시민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동명대학교 오거돈 총장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끝으로 방송을 마치면서 또 청취자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남겨주시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제가
뭐 그동안 한국해양대학교도 맡았고 뭐 여러 가지 부산시에서도 일했고 해양수산부도 맡아서 했고 했는데 나름대로 하여튼 많은 성과를 거두고 성공적으로 그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또 동명대학교 총장이라는 직위를 맡았기 때문에 동명대학교를 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바로 이 동명대학이 발전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리 부산의 발전과 연결될 것이고 이것이 또 우리 국가의 발전에도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제가 그 사이에 뭐 3번의 시장 선거를 거치면서 많은 분들에게 빚을 졌습니다만은 이 대학을 아주 잘 키워서 그 빚을 갚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알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자, 오늘 명사초대석은 동명대학교 오거돈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총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